추인을 배웠고, 그 다음에 법정 추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의사표시하는 것을 임의 추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정 추인은 일단 법정 추인 사유 오른쪽 여러분들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봐. 이청경 담양강 여기 동그라미 쳐봐. 네모에 그 별표에 법정 추인 사유 구분에 이행의 이, 청구의 청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청, 경, 담, 양, 강 이렇게 먼저 동그라미 쳐봐. 자, 한번 외워본다. 이청경 담양강 이것이 법에서 정해진 사유인데 이것이야. 법정 추인은 법에서 정해진 이런 6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법정 추인이라고 그래. 갑이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했어. 그러면 제착 4강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는 이 매매는 확정적 무효다, 불확정적 유효다. 불확정적 유효. 그럼 이 불확정적 유효를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이 추인하려고 여기서 벗어나서 하면 되겠지. 제한 능력이 벗어나서 후에 알고 추인하면 소급적 유효요, 비소급적 유효야. 비소급적 유효인데 그럼 이제 추인이 뭐냐면 이런 것이야. 여기서 제한 능력에서 벗어나서 으라 내가 제한 능력자 시절에 너하고 한 매매를 내 유효인 것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추인이야. 내 제한 능력자 시절에 내 너하고 아버지의 동의 없이 매매한 계약을 확정적으로 유효로 인정하마. 이것이 추인이라고. 근데 법정 추인은 갑이 내가 너하고 한 매매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인정한다. 그런 말은 없었는데 상대방의 눈에 비추어 봤을 때 취소하지 않겠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해. 상대방의 눈에 봤을 때 취소하지 않겠다는 행동을 갑이 하더라는 거예요. 갑이. 그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먼저 외워본다. 이청경 담양강. 근데 그것은 뭐냐면 취소권자가 여기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대금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어.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은 당연히 소유권 이전 채권이 있지. 소유권 넘겨주시는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매도인에게 대금 줄 의무가 있어.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원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권자가 하는 것이야. 취소권자가. 근데 취소권자가 내가 너하고 한 매매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인정한다라고 그런 말은 없었는데 갑이 추인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 다시 말하면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행동을 하더라. 이게 을이 봤을 때. 그 취소하지 않겠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이 자, 이거 봐.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법으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걸 이 6가지를 분석해보면 채권자로서 그 채권자는 주는 거요, 받는 거요. 채권자는 받아야지. 채권자는 돈을 받잖아. 채무자는 받는 거요, 주는 것이야. 보니까 취소권자가 이행은 주는 것이야.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건 주는 것이요, 받는 것이요. 돈 받으려고 청구하잖아. 갑이 우리에게 빨리 돈 내놓으라 청구해. 그 다음에 경계는 메모해봐. 경계 오른쪽에. 경계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메모. 부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케 하는 낙성계약. 오른쪽에 쭉 써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채무를 소멸시켰다는 얘기는 결국은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행과 같은 뜻이야. 이행. 무슨 뜻이냐면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어. 갑이 을에게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돈을 채무자로서 돈을 갚는 방법을 잘 봐. 을이 갑에게 돈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돈 100만 원 실제로 주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줘. 그래서 1번 봐봐. 내가 100만 원 대신에 이 자동차 주면 어떻겠느냐. 이 자동차 주겠다. 하나. 2번 가봐. 내가 너에게 100만 원 대신에 자동차 주기는 주는데 카 in my house. 집에 있는 자동차 갖다 주겠다 그래. 두 개 잘 비워봐. 따라서 이 자동차, 집에 있는 자동차. 그럼 집에 있는 자동차를 주기로 했다면 다시 집에서 끌고 와야 되잖아. 이런 걸 대물변제라고 불러. 이런 걸 뭐라고? 대물변제. 그런데 이 자동차 주마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대신에 이 자동차 주마 그러면 부채무를 없애버리고 미안. 잘못했어. 디스카 이것이. 이 자동차 주마 그러면 대물변제야. 따라서 이 자동차 주마. 물건으로 변제해버렸지. 근데 카 in my house. 집에 있는 자동차 주마 그러면 부채무 100만 원을 줘야 될 채무를 없애버리고 집에 있는 자동차를 가져다 줄 신채무를 만들었잖아. 이런 걸 경계라고 그래. 차이 알겠어? 경계는 요물계약이요, 낙성계약이야. 말로만 해도 된다고 말해. 경계는 낙성계약. 됐나? 따라서 여기 봐. 을이 매도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었는데 계금 1억을 받아야 돼. 그래서 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토지 대신에 건물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토지 대신에 검단 사거리에 있는 건물 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갑이 을이 좋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정신 좀 차려봐. 앞에서 그거 3초 못 챙겨서 눈이 사람 안 보고 해야 되겠네. 여기 보자. 갑이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럼 갑이 토지를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토지 대신에 건물 주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이 입장에서 봐라. 갑은 토지 넘겨줄 의무가 있었는데 없애버리고 건물을 넘겨줄 의무로 바꿔놨잖아. 이것이 고칠 경, 따르다 바꿀 경, 고칠 경, 바꿀 게 같은 뜻이야. 이렇게. 그래서 바꿔버린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것이요, 준 것이요. 응? 주었잖아 지금. 부채무를 갚아버렸으니까 채무를 이행은 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로서 준 셈이 된다니까 지금 채무자로서. 결국은 선생 여러분, 결국은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청경 담양강이라고 하는 사실은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준 것, 채권자로서 받은 행동이야 지금. 따라서 채무자로서 주거나 받은 것. 그래서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행위가 주고 받은 것이다 그 말이야. 주고 받은 것. 그러면 상대방은 절대 안 돼. 상대방 행위는 법정 추인이 안 돼. 간단해. 자, 한번 외워본다. 이행.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봐.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서
추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제한 능력에서 벗어난 후에 갑이 인자 내 자네와 매매 계약을 확정적으로 유효로 인정하겠는데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눈에 보니까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해. 그래서 여기서 딱 보고 갑이 이렇게 얘기해. 야! 빨리 매매등은 가져와 라고 청구해. 벗어난 후에. 그럼 여기서 봐라. 갑은 지금 여기서 벗어난 후에 3년 동안 취소할 수 있어. 3년 동안. 몇 년 동안.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동안 추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3년 동안 취소할 수 있었는데 취소 않고는 매수인에게 돈 가져오라고 그래. 되겠어? 우리 보니까 돈 가져오라고 그러네? 그래서 돈 가져오라고 해서 은행 가서 융자 받아서 뒤지게 2억 갖고 왔어 여기서. 그랬더니 갑이 웃으면서 자네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몇 년인 줄 아나? 갑이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몇 년인 줄 아나? 몇 년이요 여기서부터? 다 같이 추삼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년 지나도록 취소할 수 있어 시방. 됐나? 그래서 돈 가져오라고 해서 급히 만들어 가져왔더니 갑이 자네 아직도 내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알지? 그렇지. 돈 가져왔는데 애썼네. 취소하겠네 그래. 그러니까 상대방이 은행에서 진짜 뒤지게 융자 받아 왔는데 취소한다고 하니까 눈이 나와 안 나와? 숟가락으로 어떻게 해? 총으로 쏴버리고 싶은 심정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해해 줘야 돼. 여기서 하자에서 벗어난 후에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보면 취소권자가 돈 달라고 청구하는 행동을 의리 보면 저 친구가 취소하지 않겠구나라고 신뢰감을 줬잖아.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행을 했을 때 취소한다면 상대방은 피해를 보잖아.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국은 이천경 담양강이라는 제도는 따른다.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주니까 다른 것으로 주잖아 지금.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은 어디? 준 것이요 받은 것이요 담보 제공은. 그 담보 제공은 준 것이잖아. 그래서 주고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크게 보니까. 그래서 담보 제공. 그 다음에 여기 봐. 갑이 매매대금 채권 1억이 있어. 1억. 근데 여기서 벗어난 후, 요 시점에서 벗어난 후에 병에게 병아. 갑이 여기서 봐라. 벗어난 후에 돈 갚아라고 요구하는 경우와 돈을 주면 받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갑이 이 시점에서 병에게 병아 내가 을에게 매매대금 1억 받을 것이 있는데 네가 받아가거라 양도했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 양도하면 받아가거라 했으니까 지가 받은 셈이잖아. 알아들었냐고. 그러니까 양도는 준 거요 받은 셈이요. 따라 양도 받은 것 이해했지? 결국은 주고받은 것을 맞춰봐봐 한번. 다음으로 취소권자 강제집행했대. 강제집행은 주려고 한 거요 받기 위해서 한 거요? 돈 받기 위해서 강제집행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봤을 때는 취소하지 않겠구나는 행동을 했으니 취소하지 못하는 게 법정추인이야. 이해됐냐고. 그러면 상대방 행위는 법정추인이 아니요. 상대방 행위는 아니잖아. 취소권자가 주고받은 것만 기라니까. 이번에는 채무자 매수인이 돈 2억을 만들어서 여보 내 돈 2억 준비해놨네. 이게 이행 제공이야. 가봐. 내가 매매대금 2억 지금 준비해놨네. 그 말을 했어. 그 이행 제공. 그럼 요것은 취소권자 행동이 개입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상대방이 이행 제공했다고. 응? 그러면 상대방 지가 이행 제공해놓고 아따 내가 추인했네 그럴 수는 없잖아. 취소권자의 행동을 보고 추인 여부를 판단한다니까.
다시 한번 취소권자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추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 상대방이 매매대금 2억을 가져왔더니 취소권자가 쏙 매매대금을 받아 넣었어. 매매대금을 주었더니 받아 넣었다면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이행했더니 채권자로서 쏙 받아 넣었다면 그것은 추인이요, 아니요? 돈을 주었더니 말없이 받아서 갔단 게 그리고 나중에 받아서 주식 사놓고는 취소하면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이제 취소권자가 받은 것도 추인이요, 받은 것도. 상대방이 주었더니 안 받았으면 추인이 아니지만 받은 것도 추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셨어?